안녕하세요. 4월 22일 장 마감되었고요. 장중 중요한 내용과 이번 주 지표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매수해야 할 종목들 분석해 놨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22일 장 마감되었고, 일단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마이너스 2%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되게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장 초반에 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이제 코스피 1.4%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플러스 0.46%로 상승 마감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이끌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를 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이 1.4%나 올랐음에도 여러분들 종목은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 관련주 혹은 테마주가 오르려면 대형주,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뭐 의약품이나 뭐 2차전지, 뭐 음식업 이런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줘야,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인들이 요런 이제 제조업 쪽,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뭐 이런 이제 스몰캡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매매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증시가 어제 나스닥 큰 폭의 하락한 거 대비해서 좀 코스피 코스닥이 잘 버텨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거의 다 증거금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이라고 적혀있는 게 뭐냐면 신용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수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 미수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정 색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신용이 꽉 찬 거, 그리고 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증거금 100%, 오직 내 현금으로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신용이나 미수를 쓴 개미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고 자금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가벼운 종목이죠. 사실 일성건설, 뭐 DIC, 뭐 범양건영 뭐 이런 거 보면 다 바닥에서 막 캔들 하나 떠가지고 20% 30% 오른 요런 이제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표가 어쨌든 있잖아요. 그 지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만 이제 발췌를 해온 건데, 23일날 같은 경우에 제조업 구매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서비스 구매자, 뭐 신규 주택 이런 건 사실 상관없고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자, 그리고 2월 24일날에는 뭐 원유 재고 이제 뉴스가 있고 지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4월 25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4월 26일 날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0이 기준이에요. 50%를 기준으로 50 밑으로 내려가면 제조업이 불황, 그 다음에 이제 50 위로 올라가면 뭐 그나마 이제 먹고 살만한 뭐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뭐 50을 뭐 상회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활황,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50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서비스업은 뭐 미국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50을 기준으로 이제 50 밑으로 내려가면 불황, 50 위로 올라가면 뭐 화랑이고, 뭐 50 근처는 뭐 그냥 인양 전양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좀 중요한데, 사실 이제 실업수당 청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제도가 있잖아요. 실업수당 청구하는 제도가.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퇴직자가 많고 고용을 이제 일을 그만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당을 많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응?
오늘 100명 이제 일을 그만뒀으니까 그 100명이 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럼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잘렸거나, 뭐 회사가 파산했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받아들여져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겠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금리 인하해줄게라는 그런 이제 제스처까지 나올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반대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전이 212였는데 지금 215잖아요. 예전보다 늘었죠. 자, 그러면 지금 옛날보다 더, 그러니까 이전에는 212였는데 지금은 215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실업수당을 더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구나 라고 해서 정부에서 뭐 금리를 인하해 줄게, 혹은 뭐 금리 인상을 좀 늦춰줄게, 뭐 이런 이제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 막 금리 인하 계속 할 때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때는 300, 400 막 이랬어요. 지금 뭐 200 이 정도면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물가지표가 너무 이제 낮아지면, 그러니까 높아지면,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금리를 먹고 살만 하구나, 이제 금리 인하 안 해줄게, 뭐 이제 너무 낮아지면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제 금리 인하 해줄게, 뭐 요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 폭락을 했잖아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6% 폭락을 하면서, 폭락을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엔비디아 쇼크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하락을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이런 이제 이렇게 큰 돈을 매수를 했음에도 사실은 반도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매도의 관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서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폭이 정말 심했고,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럼 매수한 게 뭐냐? 바로 자동차 관련주예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현대차랑 기아차를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SUV 수출이 정말 많이 됐었고, 미국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뭐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그 증시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수출을 전문으로 하고 수출에 있는 비중이 좀 큰 회사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업 간 뭔가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럼 달러의 강세일 때, 달러가 지금 뭐 1350원, 뭐 1400원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더 좋은 그런 관련된 더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뭐 이 정도 이제 하시면서 시장에 이제 관련된 뉴스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 분석 해볼 거는,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덕양산업까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성호하이텍, 뭐 현대공업, 코리아 FT, 덕양산업 좀 차트 분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시장에서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전쟁 관련으로 해서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딱 이 세 종목만 전쟁 쪽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현대차부터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좀 보면요,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앞전의 박스권을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을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이 추세 하단선, 그러니까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혹은 횡보하는 과정으로 추세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만 4천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건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이런 큰 박스권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후 눌림목 그리고 N자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삼성전자가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이 N자 상승이 나오면서 21선 돌파할 때 요 전고점까지 갔잖아요. 여기 2021년 3월 29일 코로나 뭐 이후 좀 직전 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직전 고점 이상 전고점 완전 이제 신고가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뭐 대형주들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마 21년도에 갔던 이 신고점들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승 나온다고 하면 30만원까지 매수를 좀 보셔도 되고요. 지금 어쨌든 계속 월봉상에서도 역회된 숄더가 나온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직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직전에 이제 종가 24만원 이상에서 마감을 하려고 하잖아요, 월봉도.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들고 가셔도 한 30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기아인데, 기아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분석 드렸을 때 제가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리에서 밑으로 정말 이탈이 됐다가 이제 10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10만원짜리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렸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11만 5천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름대부터 10만 8천원부터 11만 5천원까지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만약에 주봉상에서 혹은 이제 일봉상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때 그렸던 건 뭐냐면 헤드앤숄더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요 자리 있잖아요. 요 12만 1천원짜리를 강하게 돌파를 못 해준다. 그러니까 12만원짜리를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9만 3천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헤드앤숄더가 완벽히 완성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시세가 나왔다가 21만원, 11만 5천원짜리를 지지하고 추세를 돌린다? 그래서 저점 추세를 이렇게 들어올린다? 그럼 이거는 얘도 이제 이게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이게 상승 2파 3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월봉상에서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게 1파 눌림목 2파 진행 중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봉상에서 만약에 이 12만원 1,000원짜리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리는 12만원짜리까지 갔다가 기술적 저항 맞고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좀 보수적으로. 근데 이제 뭐 장이 좋아지거나 뭐 현대차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뜨면서 호재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12만원 뚫고 뭐 20만원까지 계속 신고가 뭐 겪어보지 못한 기아차가 실적이 좋아서 이 직전에 2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위아인데 사실 현대위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대장주가 현대차기 때문에 현대차를 하시는 게 맞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5만 80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5천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5만원, 5만 500원, 이제 목표가는 한 5만 8천원에서 6만원, 아니 6만 6천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딱 손절 라인이 명확하죠. 23만원이 손절가고요. 1차 목표가는 25만 4천원, 2차 목표가는 27만원, 3차 목표가는 30만원 정도, 이렇게 세 곳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성우하이텍인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 8,810원짜리가 매수라인이었어요. 매수라인이었고, 지금 자리가 그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밀리면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데, 어쨌든 주봉상에서 추세가 이탈된 흔적은 없습니다. 주봉상에서 추세 이탈되지 않았고, 이 자리 지지해준다고 하면 이건 구름대 하단 1200원까지 열려있고요. 이 구름대가 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뚫어가지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12,000원까지 스윙 하셔도 되고, 이 종목은 손절 라인만 8,6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8,600원 잡으시면 되고, 좀 더 크게 잡겠다 하면 7,800원. 목표가는 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잡으셔도 돼요. 지금 이게 성우하이텍이 주가가 하락하는 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아예 없이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매물대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구름대 뚫어가지고 안착해서 슈팅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14,8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좀 그런
차트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현대공업인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저점 추세를 들어 올리고 있죠. 봐봐, 이거. 저점 추세, 계속 저점 추세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점도, 고점도 낮아지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6,680원, 목표가는 7,800원이기 때문에 손익비는 괜찮죠. 1대2, 1대3 정도 되는 손익비고, 이게 근데 월봉상에서 지금 봤을 때 구름대, 이 선행 스팬을 딱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올라간다고 보는 게 좋고요. 역헤드 앤 숄더로 주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한 번, 두 번 뚫어놨잖아요. 요번에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고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상장한 이래에 신고가 만들어놓고 옆에서 몇 개월을 지금 거의 1년, 2년? 한 3년을 행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만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현대공업은 진짜 좋은 차트라서 이거는 지금 가면은 15,000원, 2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코리아 FT처럼요. 이제 분석해드릴게. 코리아 FT인데, 자, 코리아 FT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자율주행으로도 안 가고, 4,000원, 3,000원대 맨날 자율주행으로도 안 가고 있다가, 매집 끝까지 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바로 2배, 3배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니까, 이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현대공업도. 지금 자리에서 추세는 21선 추세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21선 내려오면 사면 되고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오면 사시면 돼요. 이거는 그 추세를 너무 잘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그냥 61선이나 21선 타점 잡으시고, 손절은 이제 내가 매수한 단가 마이너스 5% 되면 그냥 기계적 손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아직 시세가 나온 차트가 아니에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준봉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지금도 시총이 2,000억밖에 안 됐어. 이거는 아직 시세가 낮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거래대금을 봤을 때도 여기서 이 매집한, 지금 박스권 여기서 지금 매집한 이 거래대금조차도 다 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정 주면 매수하면 진짜 좋을 것 같고, 6,500원짜리 매수하면 좋겠는데 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 올라갈 땐 추세 매매, 내려오게 되면 한 5,3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눌림목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 추세 매매 유효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덕양산업인데, 덕양산업이 이제 며칠 전에 공급계약 공시가 떴죠. 그리고 월봉을 보세요. 월봉이 지금 시세를 내고 나서 쌍바닥을 찍고 있는 구간, 저점 추세랑 고점 추세가 들어올라지는 구간, 차트가 너무 좋죠. 주봉상에서 보셔도 구름대 하단 61선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건 6,400원까지 주가가 열려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이제 장기평을 지금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한 흔적들이 있고, 구름대 진입을 해서 얘는 4,900원만 이탈 안 하면 1차 매도는 5,900원, 2차 매도는 6,600원, 3차는 7,400원 정도, 이렇게 세 구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전쟁 관련주를 좀 볼 건데, 흥구석유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더 빠지면 매수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단타로. 그래서 13,800원 매수하시고 이제 13,400원 정도 손절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실시간 방송에서 전쟁주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전쟁주는 사실 저는 지수가 이제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쟁주들은 매매를 좀 그만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3일 단일가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단기 수익 정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21,300원만 손절 잡고 단타 정도 한번 들어갈 만해요. 근데 지금 모든 석유주들이 다 헤드앤숄더가 떠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